결혼 취소. 예비 시어머니의 5천만 원 혼수 요구에 결국 결단을 내린 사연.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결혼 준비 과정처럼 보였지만 결국 저는 결혼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로 인해 저는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결혼을 취소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는 압박과 기대,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가 점점 커져가면서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죠. 지금 바로 여러분은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든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을 취소한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궁금하죠?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절대 놓칠 수 없을 겁니다. 부분 1. 시작부터 불안한 결혼 준비. 계속해서 심화된 갈등과 압박. 처음에는 결혼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는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 어색함을 피하고자 노력했죠. 남자친구도 잘 챙겨주었고 그날 대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미소를 띠며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녀는 조금씩 제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혼수 준비 어떻게 할 거야? 결혼 자금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 우리 아들 월급으로는 조금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들은 처음엔 가벼운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비 시어머니는 제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그만큼 준비할 수 있겠어? 라는 식의 의문을 품고 제게 말을 거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대충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그만큼 깊어졌고 결혼 준비라는 중요한 순간에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혼이 가까워지면 두 사람의 혼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진지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니? 처음에는 우리는 반반 결혼으로 하기로 했다며 웃으면서 답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반반 결혼. 그게 정말 충분할까? 내가 볼 때는 너희 둘 다 결혼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떤 장난기도 없이 진지했고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너희 집에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 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거야. 그래서 혼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결혼 자금도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 아들 월급은 넉넉하지 않지만 너도 더 큰 마인드를 가져야 해. 둘이 함께 준비해야 할 거 아니겠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쾌하고 압박감을 느꼈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결혼을 준비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제게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혼수 예산은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 혼수는 제대로 준비해야 결혼 후에 힘든 일을 덜게 되지 않겠니?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압박적이고 제가 마치 그녀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수용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점점 제 마음은 기가 막혀졌고 사실 결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겪은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지지하며 우리 결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자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계속해서 요구를 늘려가자 그는 그냥 엄마가 이렇게 요구하면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는 얘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말을 따르는 거야. 그의 태도에 실망이 커졌고 점점 결혼 준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예비 남편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제 편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냥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라는 그의 말에 저는 내심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게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태도야.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낀 저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결국 가족 전체가 얽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맡겨두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비 시어머니는 혼수 리스트를 준비하라며 저에게 혼수 항목을 작성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요구와 질문들에 시달리며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얘 자꾸 저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끝없이 요구를 이어갔고 저는 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결혼을 원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바란 결혼인가요? 결국 저는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너무 불안하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중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결혼식 준비를 물어보는 평범한 전화일 줄 알았지만 그 날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서 그간의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고 제가 그동안 견뎌왔던 작은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으니 이제 너희 결혼도 좀 더 큰 그림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혼수는 너무 가벼운 걸로는 안 돼. 너무 후지면 결혼식이 다 망칠 수도 있어.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다 무시하듯 그녀는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그게 뭐야? 우리는 반반 결혼을 약속했잖아. 어떻게 그런 요구를 계속하는 거지? 내 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갔습니다. 반반 결혼. 그게 그냥 말로 끝난 것 같았나요? 혼수는 결혼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준비할 부분도 있고 남자 쪽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그 말은 결국 나에게만 부담을 주겠다는 암묵적인 요구였죠. 그런 기분을 처음 느꼈을 때 저는 혼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얘 자꾸 나에게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지. 우리는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려는 걸까요? 그날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이렇게 계속해서 나만 부담을 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잖아. 그의 대답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냥 엄마가 그만큼 신경 쓰는 거니까 이해해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편인 척했지만 이제 그는 점점 예비 시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한 것 같았죠. 처음엔 엄마, 너무 심한 요구는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녀의 요구를 그냥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비 남편의 태도 변화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대답은 점점 더 예비 시어머니의 뜻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예비 남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내 곁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 그는 과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그가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이 커져가던 중 예비 시어머니는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더 이상 결혼식 준비를 그냥 물어보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집안의 경제적 여유까지 가늠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너희 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는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준비해야 해.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나한테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하라고요?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예, 작고 금전적인 문제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정하려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모든 준비를 동등하게 나누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예, 내가 혼자 모든 부담을 지게 될 상황에 처한 걸까요? 너무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머릿속에서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예상보다 더 격렬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말로 다가올 것 같았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의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할지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나에게만 모든 부담을 주는 거죠. 우리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너희 둘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거지만 결국 내 아들이 다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그 말에 내 마음속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럼 얘 자꾸 나에게만 요구하는 거죠. 당신 아들 월급이 50만 원 늘었다고 해서 얘 나한테 혼수비를 더 준비하라는 거죠. 그 싸움은 너무 격렬하게 이어졌고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고 나는 그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내 편이 아닌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더 이상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 결혼, 정말 내가 원하는 결혼이 맞는 걸까?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그녀의 압박이 이제는 명확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수 5천만 원 준비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이런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반 결혼을 하기로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준비해왔는지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금액이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그저 압박과 요구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혼수 준비에 있어 그토록 큰 부담을 질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일이지 한쪽이 모든 걸 감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누군가를 배려하며 맞추려 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하고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비 남편은 또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에 기대며 조금이라도 나를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가 시어머니의 요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의 의심은 커졌고 결국 그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점점 몸이 건조하고 그저 지나쳐 버리려는 듯한 태도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의 혼수를 요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나를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그녀의 의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준비는 더 이상 나와 예비 남편의 일이 아니었고 오로지 시어머니의 손아귀에 쥐어져 버린 상황이었죠. 나는 그 순간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얘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인내가 단순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원했던 결혼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결혼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천둥처럼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참아왔던 모든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속 시원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황하며 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너 얘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너무 오랜 시간 준비해왔잖아.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거야. 결혼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우리 둘 다 불행해지는 길인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동안의 불안과 의문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었고 내 삶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내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내 뒤를 쫓으며 계속해서 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로 한 거잖아.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결단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었어. 이 결혼은 내가 꿈꾸던 결혼이 아니었어. 나는 차갑게 그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내 말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느꼈는지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는 그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취소한 뒤 내 마음은 미친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 같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정말로 옳았는지 나는 그날 밤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내가 내린 결단이 너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자꾸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정은 내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압박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비 남편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불행을 참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취소한 후 나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처음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곧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나만의 평온이 찾아왔다.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부모님의 눈빛 속에 담긴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을 취소한 이유는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불안과 불확실함이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없이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나?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여러 번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고 다시 한번 결혼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랑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 결혼을 취소한 후 내 삶은 다시 시작됐다. 한 번 더 자아를 찾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동안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내 마음에 충실하게 살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나의 길을 잃고 있었다.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낀 불안감, 예비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간섭이 나를 잠시 길을 잃게 만들었지만 이제 나는 다시 나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내 꿈, 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는 조금씩 나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은 항상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따르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취소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내가 스스로 얻어야만 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을 취소한 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왔던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내게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찾기로 했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랑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결혼을 취소한 후의 삶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압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저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취소한 후 저는 다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건 제 스스로가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나요? 사랑과 결혼,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용기와 결단.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찾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결혼, 사랑,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정.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